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김만배 신앙립 인터뷰 이제 와서 압수수색한 이유입니다. 자, 검찰이 오늘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이유는요. 김만배의 허위 인터뷰를 돈을 받고 해줬다라는 게 이유예요. 아니, 인터뷰를 어떻게 인터뷰하는 사람이 말해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자, 그런데 김만배가 한 말이 거짓말인데 신앙님이 이것을 뻔히 알면서 돈을 받고 인터뷰를 해줬다라는 거죠.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합니까? 해야지. 누가 인터뷰를 하면서 나 지금부터 거짓말 할 건데 네가 잘 거짓말 잘 포장해가지고 해줘 라고 합니까? 더군다나 그게 글로 쓴 게 아니라 녹취 파일이잖아요. 녹음 파일. 녹음 파일이 거짓말이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허위 인터뷰라고 합니까?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검찰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인터뷰는 뭐냐면 지난 2022년 2월 달에 뉴스타파에서 공개된 신앙림 김만배 인터뷰입니다. 원래는 2021년 9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 불거질 무렵, 막 불거지기 시작할 무렵에 처음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녹음을 한 거예요. 그때 인터뷰를 하고 몇 달이 지난 뒤에 2022년 2월 달에 공개가 됩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조우형을 빼줬다. 커피 한 잔 먹고 보냈다. 바로 그 내용인 부분이에요. 근데 커피 한 잔 마시고 돌려보냈다는 내용은 신앙림 인터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영학 녹취록에서도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게 허위라는 거야. 허위라고 좋아. 허위라고 쳐. 그러면 허위를 말한 거는 김만배가 잘못이지. 왜 인터뷰를 한 기자가 잘못인가? 일단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죠. 자, 근데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한 건 또 뭐야? 이게 벌써 1년 6개월 전이잖아요. 1년 6개월 전에 있었던 일, 이제 와서 도대체 이유가 뭐지? 자,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요, 이게 결국에는 김만배의 입을 열게 만들기 위해서 김만배를 현재 압박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김만배로부터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 주무과장이던 윤석열이 대출 브로커 조우영을 직접 면담하고 범죄 혐의를 임의로 덮어주는 봐주기 수사를 했고 한편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의 과단 요구 때문에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김만배의 인터뷰를 대선 직전에 보도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억 얼마의 돈을 받았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인 겁니다. 자, 당시 이 김만배와 신앙림 사이의 인터뷰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화천대유를 비롯해서 바로 이 대장동 사건, 대장동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김만배가 자기 입장을 쫙 늘어나요. 그러면서 박영수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얘기도 합니까? 윤석열 얘기도 합니다. 자, 이 신앙림 인터뷰는요,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증거물이 될 겁니다. 특히 지금 특검이 들어설 거 아니에요. 그죠? 특검이 조만간 시작이 되면 이 신앙림 인터뷰는요,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될 거예요. 자, 검찰은 혹시라도 특검이 시작될 것이 되지 않을까 미리 싹을 자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당시 이 김만배 인터뷰가 가짜다 요걸 몰고 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그냥 가짜다라고 말만 하면 되지. 굳이 왜 신앙님을 물고 늘어질까? 사실 여기에 이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요, 이 신앙님 인터뷰,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가 가짜라고 해야지 향후 특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윤석열을 보호할 수 있는 거야. 자, 김만배의 이 말은 윤석열한테 치명적인 얘기죠. 약점이죠.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미리 이거를 사전에 싹을 잘라놔야 돼. 이건 거짓말이야 라는 식으로 미리 끊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털고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뭐 6개월 뒤에 보도해달라? 아니, 왜 6개월 뒤에 보도해? 바로 하면 되지. 자,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자, 검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당시 신앙님 김만배 인터뷰 내용, 대장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그 다음에 대장동 사업을 할 때, 사실 이재명 때문에 우리가 대장동 사업 너무 힘들었어. 대장동 사업은 사실 요렇게 된 것이야. 그리고 우리가 사업하는데 이재명이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힘들었어. 요런 내용들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요 내용을 2021년 9월 달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를 언제 공개해 달라고? 2021년 2월에 공개해 달라고 맡겼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 2021년 9월이면 윤석열이 막 대선 주자로 뛰어들었을 때야. 윤석열이 대선 주자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그 당심과 민심의 차이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원 중심으로 투표를 하면은 홍준표가 많이 나오고 일반 국민들 투표를 하면은 뭐 윤석열이 많이 나오고 이런 식이었어요. 따라서 누가 이길지 솔직히 알 수가 없었어요. 자, 더군다나 그때는 1차 컷오프 시점이었어. 그런데 그때야도 아니고 6개월 뒤에 보도해달라? 아니, 그때 당시 당장 보도를 하면은 윤석열을 조기에 칠 수 있는데 왜 그걸 6개월 뒤에 보도해달라 그래? 말이 안 되죠. 자, 여하튼 간에 검찰이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는 지금 검찰이 지금 써놓은 시나리오는요, 사실 말이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계속 뭘 시비를 거느냐? 신앙님이 김만배한테 1억 한 5천만 원 정도를 받았어. 그건 뭐냐 이거야. 돈 받고 인터뷰 해준 거 아니냐라는 거지. 아니, 돈 받고 인터뷰를 해줬으면은 그거를 뉴스타파에다 주니? MBC에다 주지? KBS 주지? 아니면 여기저기 막 이 자료를 사실 분하고 손들어라고 했지. 굳이 뉴스타파까지 가? 그럴 이유가 없죠. 자, 어쨌거나 그러면 1억 5천 뭐냐? 자, 신앙님 신앙님 위원장이 책을 쓴 게 있어요. 한국의 기업의 혼맥, 우리나라 그 재벌가라든지 정관계의 혼맥을 이렇게 쓴 책이 있습니다. 되게 두툼해요, 이런 거. 자, 이 판권을 통째로 김만배한테 넘긴 거예요. 자, 어디 보니까 책을 팔았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책을 각각 5천만 원씩 팔았다. 한 권당 5천만 원씩 받았다. 그럼 심하네?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책을 판 게 아니라 판권을 팔았다고. 판권을 권당 5천만 원에서 팔았다고요. 그래서 액수가 크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당한 금액은 또 아니죠. 자, 그런데 검찰은 뭐 이게 허위 인터뷰를 해주는 대가로 받은 돈이다 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야,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검찰 얘네들 지금 검찰 기자단으로 이 불똥이 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신앙님을 지금 희생양으로 삼는 거다라고밖에 저는 판단이 안 씁니다. 사실 김만배한테 돈을 받은 걸로 치자면 한겨레 그 기자 석진환 8억 얼마를 받지 않았나요?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고 중앙일보고 동아일보고 1억 1, 2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받았지 않습니까? 뭐 그것뿐인가요? 자, 뭐 여기서 뭐 나열하면 수도 없이 나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면서 신앙님만 문제 삼는 거죠. 왜? 신앙님이
검찰, 특히 윤석열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도대체 그러면 검찰은 왜 이럴까? 자, 윤석열한테 불리한 내용이고 특검이 시작되면은 아마 이것이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될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일단 이 신앙님 김만배 인터뷰를 싹을 잘라놔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까지는 내가 이해하겠어.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지? 왜 하필 지금이지? 지금 대장동 사건 재판이 1심이 거의 끝나가는 판인데 왜 하필 지금? 예. 그거는요, 검찰이 김만배 압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만배를 압박을 해서 김만배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겠다. 검찰이 지금 김만배한테 듣고 싶은 얘기들이 있잖아.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이다. 이재명한테 돈 줬다. 이런 얘기를 김만배 입으로 받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유동규가 한 얘기가 말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김만배는 노! 절대 아니야. 나 돈 준 적 없어. 유동규한테 줄 돈 내가 몇 억 주긴 했는데 그게 다고 200몇 억, 400몇 억 아이 그거는 그냥 뻥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김만배로부터 아니야 428억 그거 이재명 주기로 한 거 맞아. 유동규 말이 맞아. 라는 식으로 말을 바꿔야 돼. 김만배로부터 그 말을 받아내야 되는 거야. 근데 김만배는 버텨. 절대로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김만배 입에서 그 말이 나오게 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김만배를 괴롭히는 걸로는 방법이 안 되니까 뭘로 괴롭힌다? 신앙님을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김만배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남한테 부담 주는 거 되게 기분 나빠요. 되게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 자기가 이렇게 거드름 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왜 어떤 사람들 보면은 거드름을 피는데 남한테 뭐 하나 넘겨주는 것도 없이 거드름 피잖아. 근데 김만배는 지가 막 베풀어 막 돈도 쓰고 막 뭐 돈도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베풀면서 자기가 거드름을 핀단 말이야. 자존심 엄청 센 사람이지. 물론 그 돈이 주로 대장동 같은 그런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죠. 자, 어쨌거나 이런 김만배 같은 사람은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이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거를 못 견뎌야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러는 거지. 야, 만배, 너 신앙님도 이번에 감옥에 가다 버린다? 어떡할래? 불래 말래?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망해버린 대장동 사건을 지금에서라도 어떻게든 뒤집으려면 사실은 김만배밖에 없는 거죠. 김만배 입을 열어야지. 김만배 입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뚫어놔야지. 일단 1심은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상고심에서 뭔가 대비책이 나온다는 거지. 사실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장동 사건은요. 이제 검찰 망했어요. 지금 김용 부원장 사건이 제일 먼저 결론이 날 거고 나머지 사건은 한 2년, 3년 뒤로 미뤄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2년, 3년 뒤에 1심이 나왔을 땐 이미 윤석열 날아가고 난 다음일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요. 이번 8월, 9월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윤석열 이제 8월 다 지났으니까 9월 달만 넘기면 게임 끝나요. 9월도 제가 볼 때는 한 9월 상순 이전에 검찰이 뭔가 쇼부를 보여주지 못하면은 게임 끝나요. 예. 이제부터 총선 시기로 넘어갑니다. 검찰이 뭘 하든 간에 총선에서 이제부터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 까불면 까불수록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시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모레 10월 달쯤에 나올 김용 부원장 재판에서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원하는 대로는 안 나와요. 이게 완전 무죄가 나올지 부분적으로만 무죄가 나올지 그 차이이지 하여튼 검찰이 원하는 대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즉 설령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재명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대목은 하나도 유죄가 안 나올 거예요. 여하튼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검찰은 9월 달에 이재명을 설령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잡아놓는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죠? 자, 이 상황에서 검찰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 김만배 입을 열어야 되는 거야. 김만배를 자기 편으로 끌어 넣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든 그래야지 뒤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뒤집으려고 보니까 지금까지 대장동 사건을 망친 3가지 요인이 있어. 유동규가 오락가락하는 진술, 그 다음에 정영학 녹취록, 그 다음에 김만배의 비협조인 거야. 근데 이게 사실 다 연결이 됩니다. 김만배가 협조를 해주면 오락가락하는 유동규 진술도 단박에 해결이 돼요. 그죠? 정영학 녹취록 김만배를 흔들어 버리면은, 신앙님을 흔들면은 정영학 녹취록의 존재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많이, 신빙성이 많이 깎일 거예요. 정영학 녹취록하고 신앙님 그 인터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은데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영학 녹취록이 증거 능력을 잃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 보세요. 김만배 한 사람만 협조를 해주면 정영학 녹취록도 나가리 시킬 수 있고 유동규 되살려 놓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 김만배 협조를 얻어내야 되겠는데 김만배가 죽어도 협조는 안 할 것 같고 방법은 뭐? 김만배의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괴롭히는 대상이 된 게 처음에는 김만배의 그 재혼이 아니구나. 김만배 배우자 부인을 괴롭힐던 거고 그걸로 안 통하니까 이제 두 번째로 온 게 뭐다? 신앙님인 겁니다. 자, 지금요, 이 검찰의 이 압수수색이 뉴스타파를 겨냥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뉴스타파를 왜 검찰이 이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죠? 정영학 녹취록을 뉴스타파에서 공개했기 때문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장동 재판을 망친 3가지 이유, 핵심적인 이유, 유동규, 정영학 녹취록,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김만배인데 자,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정영학 녹취록. 이걸 바로 뉴스타파에서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 뉴스타파에서 김만배와 연결이 되는 신앙님 이 인터뷰까지 했어요. 그러니 검찰로서는 뉴스타파도 죽이고 싶겠지. 자, 제가 이렇게 좀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 뭔가 하나 연결되는 대목이 있죠? 즉, 검찰은 지금 김만배의 입을 열게 하기 위해서 신앙님도 괴롭히고 뉴스타파도 괴롭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김만배가 협조만 해주면 지금까지 불리하게 진행됐던 대장동 사건 단박에 뒤집을 수 있다. 이게 지금 검찰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신앙님 압수수색이 진행된 겁니다. 1심이 끝나갈 무렵에. 이런 지금 검찰의 행보는요, 얼마 전에 그 대장동 사건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증인 오늘 그 영장 증인 구속영장 난 거 이런 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검찰이 지금 1심에서 자신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몇몇 가지 사안을 뒤집기 위해서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사법방해죠. 한동훈이 그렇게 떠버리는 사법방해가 이겁니다. 이게 사법방해예요. 멀쩡하게 증인이 진술을 했는데 이 증인의 진술을 억지로 흠집내려고 하는 이런 행동, 검찰이 이렇게 공권력을 이용해서 진술을 뒤집고자 하는 이런 모든 시도, 이거야말로 사법방해죠. 한동훈이 개새끼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들은 오만 짓을 다 하면서 지들한테 약간이라도 불리한 일이 생기면은 펄쩍펄쩍 아주 생쇼를 하는 거지. 이게 검사들이에요. 검사들 원래 그래. 안 그런 검사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안 그런 검사 물론 있겠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괜찮은 검사는 검찰 내에서 왕따 당하는 검사들이에요.
예. 제가 옛날에 있었던 일 한번 제가 겪은 한 가지 일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 후배 중에 최머식이라는 후배가 하나 있어요. 파이낸셜 뉴스 있을 때 제 막내, 우리 법조팀 막내로 데리고 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취재를 좀 잘해요. 뭐 여기저기 좀 많이 좀 뻘뻘거리면서 뭐 재밌는 걸 많이 물고 오는데, 여러분 제 나이대의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가수 김원준이라고 아십니까? 예, 가수 김원준. 모두 잠든 후에, 그 김원준이 몇 년 전에 검사하고, 나이 한 18살 정도 차이가 나는 아주 나이 어린 검사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사실을 누가 맨 처음 밝혔느냐? 예. 우리 그 후배 최머식이, 걔가 그걸 단독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누구누구 검사가 가수 김원준 검사와 결혼한다 라고 하면서 단독 기사를 하나 써요. 그러면서 그 김원준 사진하고 그 검사 사진하고 이렇게 나란히 올립니다. 자, 딱히 뭐 잘못한 거 없죠. 명예훼손 없죠. 뭐 그런 정도는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검사가, 여검사가, 그러니까 김원준하고 결혼했다는 한데 그 검사가 고소하겠다고, 우리 최모식이 고소하겠다고 난리 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배가 저한테 쫓아와가지고 형 이거 좀 도와줘요. 뭐? 고소한데 뭐? 뭘? 뭐 오보 있었어? 아니, 오보는 없는데 자기 사진 올렸다고. 뭐 초상권 침해라고 본 거죠. 제가 그래가지고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 후배 손을 잡고 이렇게 손 붙들고 대검 그 대변인실 갔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제가 항의한 적도 있었어요. 자, 대한민국의 누구도 만약에 내가 그 연예인하고 결혼하는데 어쩌다가 내 사진이 공개가 됐다, 그런다고 해서 고소를 할 생각은 안 합니다. 사진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할 수는 있지만 고소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근데 검사는 합니다. 판사하고 변호사도 고소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지. 특히 여러분 누굽니까? 그 김울동 씨 아들, 걔 누구야? 탤런트 하나 있잖아요. 뭐 대한민국 만세 걔 아빠. 예. 그 사람도 판사하고 결혼했잖아요. 그 판사, 부인되는 판사 얼굴 공개된 적도 없고 이름 공개된 적도 잘 없잖아요. 물론 공개되긴 했는데 보도를 열심히 다들 안 하죠. 다들 조심하고 있죠. 자, 그렇게 사진을 내려달라거나 보도를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연예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경우는 봤어도 고소하는 경우 처음 봤어요. 자, 검사들은 합니다. 왜? 지들이 고소하면은 된다라는 걸 알거든. 법을 이용할 기술이 있고 법을 운용할 능력,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검사입니다. 송일국. 예, 송일국. 아이고, 죄송합니다. 송일국. 자, 여러분, 이것만 봐도 뭐 검사 누군 뭐 대충 감 잡히시죠? 자, 그 검사들이 지금 자신들의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신학님을 죽이려 합니다. 참 그러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네 번째 마지막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